자, 오지게 인생 21주차 라이브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경계통 두 번째 시간이고요. 신경계통 첫 번째 시간에서 뇌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뇌를 제외한 나머지 신경계통 부분들을 다 다뤄보겠습니다. 자, 척수의 바깥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뒤통수뼈 큰 구멍 높이에서 아래쪽에 뾰족한 척수 원뿔까지 뻗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바로 척수가 되고요. 큰 구멍이라고 하는 곳 그 아래쪽부터를 이제 척수라고 해부학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 끝은 척수 원뿔이라고 해서요. 척수는 원 기둥처럼 생겼고 이렇게 아래쪽 끝이 뾰족하게 보이는 부분이 입체적으로 보면은 원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척수 원뿔이라고 부릅니다. 척수에서는 31쌍의 척수신경이 일어나서 분절의 형태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둥처럼 되어 있는 척수에서 척수신경이 기둥에서 가지 치듯이 이렇게 계속 나온단 말이죠. 가지의 개수가 31쌍이라는 거고, 그 가지가 한 쌍씩 나오는 부분을 척수 분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31쌍의 척수신경이 척수에서 나오니까 31개의 척수 분절이 있겠죠. 그 31개의 척수 분절이 목 분절 8개, 그 다음에 가슴 분절 12개, 허리 분절 5개, 엉치 분절 5개, 꼬리 분절 1개, 이렇게 됩니다. 네, 목 분절부터 꼬리 분절까지 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 31개 분절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림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척수의 바깥 구조 마지막 내용에 보니까 팔과 다리로 가는 신경이 나오는 곳이 굵어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굵어져 있는 부분을 목팽대, 그 다음에 허리 엉치팽대라고 부릅니다. 아주 많이 굵어져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약간 굵어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목팽대라고 얘기하고, 더 아래쪽에서 또 살짝 굵어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을 이제 허리 엉치팽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앞 정중 틈새 보이죠? 틈새라는 말이 붙은 부분은 고랑보다 좀 더 깊숙하게 패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7번이랑 8번 보니까 앞뿌리, 뒷뿌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앞뿌리는 운동신경이 지나갑니다. 앞뿌리로는. 뒷뿌리로는 감각신경이 지나갑니다. 9번에 척수신경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앞뿌리에서는 신경절이라는 부분은 없는데 뒷뿌리 부분에서는 신경절을 볼 수 있어요. 신경절은 말초신경에서 신경세포체가 무리지어 있는 걸 신경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이제 척수신경인데, 척수신경은 앞뿌리랑 그 다음에 뒷뿌리가 만나서 이루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척수의 속구조 보겠습니다. 가운데 나비 모양, 영어 알파벳으로 대문자 H 모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모양으로 생긴 짙은 회색 질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백색 질로 구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뇌의 경우는 대뇌 겉질이 회색 질이었죠. 대뇌 속질은 백색질이었습니다. 근데 척수의 경우는 속이 회색질이고 겉이 백색질입니다. 그 다음에 회색질은 주로 신경세포체가 있고, 그 다음에 백색질은 주로 마리집 신경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척수의 가로 단면이고요. 아래쪽이 좀 더 깊게 패여 있는 걸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앞 정중 틈새라고 보시면 되고, 그림 아래쪽이 앞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불의 경우는 이렇게 운동신경이 이 앞불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요. 뒷불에는 감각신경이 연결되어 있다. 기억을 잘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척수반사 보겠습니다. 자, 반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시험에서는 반사활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무려 국시에 2문제나 나온 바가 있습니다. 수용기, 감각신경, 반사중추, 운동신경, 그 다음에 효과기, 이렇게 5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반사활의 구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근육방추가 수용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 신경이 감각신경이고요. 그 다음에 척수를 거치고 있죠. 그래서 중추에 해당되는 부분이 척수가 되는 거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운동신경이고요. 근육은 효과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척수 반사를 아주 단순하게 지금 나타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뇌척 수막을 볼게요. 세 겹의 막으로 돼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바깥쪽에서 안쪽 순서입니다. 경막, 거미막, 연막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고요. 노란색 부분은 척수를 굉장히 단순하게 이제 그림을 그려 놓은 건데,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경막, 거미막, 연막이라는 거 한 번 더 그림으로 확인하시고요. 자, 경막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거미막 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연막에 해당되는 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대뇌낫, 그 다음에 소뇌천막, 그리고 소뇌낫이 있는데, 요 말을 보면 여러분들은 요거는 경막과 관련이 있는 거구나 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미막 과립 볼게요. 네, 거미막 과립은 거미막과 관련이 있으니까 거미막 과립이라고 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미막 과립을 힌트로 주면서 이거는 뇌척수막 중에서 어떤 막이랑 관련이 있게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죠. 그죠? 너무 뻔하니까. 거미막 과립은 경막 정맥굴 중에서도 어디서 주로 많이 볼 수 있냐면 위시상 정맥굴에 주로 형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연막 부분 볼게요. 자, 연막은 뇌하고 척수를 바싹 싸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종말 끈 치아인대가 연막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어요. 거미막과 연막 사이의 공간을 거미막 밑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곳에 뇌척수액이 채워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뇌실계통을 보겠습니다. 뇌하고 척수 속에 뇌척수액이 들어있는 공간을 뇌에 있는 것을 뇌실이라고 하고요. 척수에 있는 것을 중심관이라고 부릅니다. 자, 뇌에는 두 개의 가쪽 뇌실, 그리고 셋째 뇌실, 넷째 뇌실 이렇게 총 4구역이 뇌척수액을 담고 있는 공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가쪽 뇌실은 양쪽 대뇌 방구 대칭으로 있으니까 첫째 뇌실, 둘째 뇌실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쪽 뇌실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뇌실이 셋째 뇌실, 또 그 다음 뇌실이 넷째 뇌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쪽 뇌실은 대뇌 반구 속에 있는 뇌실을 말하고요. 네, C자 모양이다. 중심 부분부터 아랫부까지는 이제 그림으로 확인을 하게 될 거고, 자, 가쪽 뇌실은 셋째 뇌실로 연결이 되는데 뇌실 사이 구멍을 통해서 셋째 뇌실과 연결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쪽 뇌실과 셋째 뇌실 사이에 있는 구멍이 뭐냐? 뇌실 사이 구멍이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셋째 뇌실은 일단 사이뇌 속에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중간뇌 수도관을 통해서 넷째 뇌실로 연결된다. 그 다음 넷째 뇌실은 다리뇌, 숨뇌, 소뇌 사이에 있다. 넷째 뇌실과 관련 있는 뇌 부분은 다리뇌하고 숨뇌입니다. 근데 소뇌는 여기 왜 적혀 있냐? 소뇌는 넷째 뇌실에 마치 지붕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리뇌, 숨뇌, 소뇌 사이에 있다고 표현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넷째 뇌실 아래쪽으로 척수 중심관이 연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뇌척수액 볼게요. 자, 뇌척수액은 가쪽 뇌실, 셋째 뇌실, 넷째 뇌실에 맥락얼기에서 생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생성되는지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림에 빨간색 화살표 친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이 다름 아니라 맥락얼기고 뇌척수액을 생성하는 곳입니다. 뇌척수액은 순환을 하는데요. 그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쪽 뇌실에 있는 뇌척수액은 뇌실 사이 구멍을 통해서 셋째 뇌실로 간다고 했죠. 셋째 뇌실에 있는 뇌척수액은 중간뇌 수도관을 통해서 넷째 뇌실로 간다고 했습니다. 넷째 뇌실에서는 구멍이 두 종류가 있는데 정중구멍, 한 가운데 있겠죠. 그리고 양 가쪽에 가쪽 구멍이 있습니다. 넷째 뇌실에 들어온 뇌척수액은 거미막 밑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넷째 뇌실에 있는 정중구멍이랑 가쪽 구멍을 통해서 거미막 밑 공간으로 가게 됩니다. 거미막 밑 공간에 들어간 뇌척수액은 뇌의 위쪽으로 흘러서 위시상 정맥굴에 형성된 거미막 과립을 통해서 위시상 정맥굴에서 뇌의 바깥에 있는 정맥으로 배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경노 볼게요. 감각신경노하고 운동신경노로 구분하는데요. 감각신경노는 오름신경노랑 같은 말인 거고 운동신경노는 내림신경노와 같은 말입니다. 네, 오름신경노는 말 그대로 이제 감각을 전달하는 거죠. 어떤 신경노가 있는지 그 신경노가 어떤 감각을 전달하는지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척수시상노, 그 다음에 뒤섬유단, 안쪽 섬유띠로, 그리고 척수소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쪽 척수시상노가 이제 통각이랑 온도 감각입니다. 그 다음에 앞척수 시상노의 경우는 가벼운 접촉 감각을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뒤섬유단 안쪽 섬유띠로는 분별 촉각, 압각, 진동 감각, 의식적 고유 감각, 입체 감각을 전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척수 소뇌로는 무의식적 고유 감각을 전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척수 소뇌로는 척수에서 시작해서 소뇌로 간다는 말이잖아요. 당연히 척수보다 소뇌가 위쪽에 있으니까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보통 의식하는 거는 대뇌에서 다 담당을 하거든요. 대뇌 겉질에서. 근데 이 신경노는 어때요? 대뇌 겉질로 가지 않고 척수에서 시작해가지고 소뇌로까지밖에 안 가잖아요. 의식하는 게 아니라서 무의식적 고유 감각이라고 그런 감각을 전달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름신경노 다음으로 내림신경노 볼게요. 내림신경노는 더 없는 건 아닌데 겉질 척수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겉질 척수로는 왜 이름이 겉질 척수로냐면 대뇌 겉질에서 척수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거칠 척수로라고 부르고 피라미드로라고도 부르는데 이유는 거칠에서 척수로 내려올 때 어디를 지나가냐면 숨내의 피라미드라고 하는 곳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로라고 흔히들 부릅니다. 대뇌 거칠에서 속 섬유막을 거쳐서 중간내 대뇌다리, 그 다음에 숨내 피라미드를 지나서 척수 앞볼의 아래 운동신경세포와 연접해서 뼈대 근육의 수위 운동을 조절합니다. 빨간색으로 점 찍혀서 쭉 이어져 있는 부분, 이게 이제 하나의 신경세포가 되는 거죠. 신경세포체가 대뇌 거칠에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칠 척수로는 앞에서도 봤지만 어디를 지나간다고 했냐면은 속 섬유막을 지나간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피라미드 교차라고 해서 숨내에 있는 피라미드 부분도 지나가는데 이 피라미드 부분에서 지금 여기를 만약에 오른쪽이라고 한다고 했으면 이쪽은 왼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운동하라고 하는 명령을 숨내 피라미드 부분에서 교차를 시켜서 왼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래 운동신경세포라고 돼 있죠. 아래 운동신경세포는 이렇게 핑크색 동그라미 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래 운동신경세포의 신경세포체가 되는 거고 척수 앞부를 따라서 쭉 나와가지고 뼈대 근육에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즉 뼈대 근육을 이제 지배하는 겁니다. 대뇌 거칠에서 시작한 신경세포가 쭉 내려와가지고 아래 운동신경세포랑 연접을 하는 거죠. 앞에서 설명에 뭐라고 돼 있냐면 척수 앞불에 아래 운동신경세포하고 연접해서 뼈대 근육의 수위 운동을 조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이랑 2번으로 표시했는데 1번은 잘 보세요. 위에서 쭉 내려오다가 교차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거칠 척수로 중에서 교차하는 거칠 척수로이고요. 이걸 가쪽 거칠 척수로라고 얘기를 하고 2번은 어때요? 위에서 쭉 내려오다가 반대편으로 교차하지 않고 그냥 아래쪽으로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교차하지 않는 거칠 척수로인 거죠. 앞거칠 척수로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1번과 2번은 교차하는 가쪽 거칠 척수로랑 교차하지 않는 앞거칠 척수로를 나타낸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말초신경계통으로 넘어가서 뇌신경, 그 다음에 척수신경, 그리고 자율신경 이렇게 됩니다. 자, 뇌신경부터 보겠습니다. 일단은 12쌍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지금 이 그림은 뇌를 바닥에서 받치고 있는 뼈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본 겁니다. 뇌신경은 1번부터 12번까지 번호를 붙여뒀지 않습니까? 번호 순서가 뭘 뜻하냐면은 뇌신경이 머리뼈 바닥에서 봤을 때 나오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뒀어요. 1번부터 12번까지. 기능에 따라서 감각, 운동, 혼합으로 구분하는데 혼합은 감각이랑 운동 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12쌍의 뇌신경 중에서 감각신경에 해당되는 거, 운동신경에 해당되는 거, 혼합신경에 해당되는 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제 뇌신경 1번부터 12번 뇌신경을 하나씩 확인할 텐데요.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눈돌림 신경은 안구 근육에도 분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 눈꺼풀 올림근에도 분포하는데 여러분 위 눈꺼풀 올림근은 눈을 뜨는 작용을 하는 근육이죠. 동공조임근에도 분포합니다. 동공을 작게 만드는 거죠. 동공의 크기를. 그 다음에 선모체근에 분포한다고 또 되어 있습니다. 선모체근이 수축과 이완하면서 안구의 구조 중에서 어떤 부분의 두께를 조절했습니까? 수정체 두께를 조절해가지고 수정체가 두꺼워지거나 얇아짐으로 인해서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사물을 볼 때 초점을 맞추게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선모체근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신경은 다름 아니라 눈돌림 신경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차 신경 볼게요. 일단은 혼합신경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3차 신경은 다리뇌에서 나오는데 다리뇌에서 나오는 3차 신경은 12쌍의 뇌신경 중에서 제일 굵은 놈이라고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 3차 신경에서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운동신경 부분은 십기 근육에 분포를 하고 있고 눈신경, 위턱신경, 아래턱신경으로 구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눈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감각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위턱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감각 부분이고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아래턱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감각 부분입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이런 특수 감각을 제외한 일반 감각이 있잖아요. 그런 감각을 지배한다 라고 하면 그냥 피부 감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피부에 있는 감각을 느끼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운동신경이다. 그러니까 뇌신경 중에서 운동 기능이 있는 신경을 운동신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분비샘 이런 것도 분비를 하게끔 도와주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근육에 분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육을 수축해서 그 근육에 의해서 움직임이 일어나게끔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3차 신경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눈신경, 그 다음에 위턱신경, 아래턱신경으로 구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눈신경이랑 위턱신경은 순수 감각신경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턱신경이 혼합신경입니다. 근데 아래턱신경은 여기 정리되어 있는 설명 보시면은 운동신경은 십기근육에 분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래턱신경은 감각이랑 운동이랑 다 담당합니다만 운동 기능이 좀 더 많습니다. 얼굴신경 볼게요. 혀밑샘하고 턱밑샘에 분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두 샘은 뭐를 분비하죠? 네, 침을 분비하죠. 얼굴신경이 흥분되면 침의 분비를 돕습니다. 그러니까 침이 더 많이 분비되게끔 해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혀인두신경도 보니까 여기 귀밑샘에 분포한다고 되어 있네요. 귀밑샘도 침샘이죠. 혀인두신경이 흥분하면 아, 침이 분비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뇌신경인 미주신경의 경우는 후두의 운동과 감각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혀 주변 부위의 미각도 담당하고, 가슴과 배에 있는 심장 근육 또는 민무늬 근육에 분포해서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고, 배에 있는 그 민무늬 근육은 주로 이제 소화관에 분포가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주신경이 흥분하면 소화관의 운동을 촉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부신경은 어느 근육에 분포하는지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목빗근하고 등세모근에 분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2번째 뇌신경은 혀밑신경이고 혀의 모든 근육에 분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근육에 분포한다는 말은 운동신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혀의 모든 운동을 다 담당하고 있는 게 혀밑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통수뼈부터 관자뼈, 나비뼈, 벌집뼈에서 통로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통로로 어떤 것들이 통과하는지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뼈대개 통할 때 대부분의 내용들은 설명드렸거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좀 별도로 더 기억을 해 두십사 정리를 해봤습니다. 외우는 방법이 없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제가 외우는 방법은 그렇게 추천할 만한 내용이 못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지 못합니다만 문제로 나왔을 때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합니다. 뇌신경은 끝이 났고 이제 척수신경 볼게요. 자, 척수신경은 각 척수 분절마다 한 쌍씩 나온다고 했고 척수 분절은 31개 분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척수신경은 척수에서 두 뿌리로 일어난대요. 앞뿌리하고 뒷뿌리로 일어나는데 앞뿌리는 척수의 앞 가쪽 고랑에서 여러 개의 잔뿌리로 일어나고 뒷뿌리는 척수 뒤 가쪽 고랑에서 여러 개의 잔뿌리로 일어난다. 앞 가쪽 고랑, 뒤 가쪽 고랑은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척수신경은 척수에서 나올 때 두 개의 뿌리로 나온다. 앞뿌리, 뒷뿌리.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앞 가쪽 고랑, 그 다음에 뒤 가쪽 고랑에서 각각 앞뿌리랑 뒷뿌리가 나오는데 이제 잔뿌리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뭉쳐가지고 이제 앞뿌리, 뒷뿌리가 각각 되는 거고 앞뿌리에서는 신경절이 없어요. 근데 뒷뿌리 부분에서는 이제 신경절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 특이한 점이고 앞뿌리하고 뒷뿌리가 만나가지고 척수신경을 이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뿌리로는 운동신경이 지나가며 운동신경의 세포체는 척수 앞뿔에 있음. 뒷뿌리로는 감각신경이 지나가며 감각신경의 세포체는 척수신경절에 있음. 그리고 앞뿌리하고 뒷뿌리는 척추 사이 구멍 부위에서 만나서 척수신경을 이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빨간색은 운동신경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은 감각신경입니다. 앞뿌리로는 운동신경이 지나간다고 했죠. 뒷뿌리로는 감각신경이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운동신경의 세포체는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 했어요? 척수 앞뿔에 위치해 있다고 했죠. 감각신경의 세포체는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 했어요? 척수신경절에 위치해 있다고 했죠. 앞뿌리로 나온 운동신경이랑 뒷뿌리로 나온 감각신경이 만나가지고 척수신경을 이룬다고 했죠. 척수신경은 앞뿌리하고 뒷뿌리가 만나서 척수신경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앞뿌리로는 운동신경이 지나간다고 했고 뒷뿌리로는 감각신경이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 운동신경이랑 감각신경이 서로 만나가지고 척수신경을 이루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척수신경은 전부 다 혼합신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척수신경은 운동도 담당하고 그러니까 근육에 분포해가지고 근육을 지배하기도 하고 감각도 담당을 해서 피부에 분포해서 피부 감각도 느끼게 해주고 척수신경은 다시 앞가지와 뒤가지로 나눈다고 되어 있네요. 자, 척수신경 부분을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고리 모양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척수신경은 이렇게 앞가지, 뒤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네, 앞가지로도
감각이랑 운동신경이 다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가지로도 감각이랑 운동신경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경얼기를 볼게요. 자, 신경얼기는 목과 허리에서 여러 척수신경의 앞가지가 서로 그물처럼 얽혀 있는 걸 신경얼기라고 부릅니다. 이 신경얼기 부분에서 시험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게 의미가 있냐면, 일단은 신경얼기는 목신경얼기, 팔신경얼기, 허리신경얼기, 엉치신경얼기, 꼬리신경얼기가 있다라는 거 일단 알고 계시고, 가슴신경은 신경얼기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 예외로 기억을 하시고, 그 신경얼기로부터 나오는 신경가지가 무언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신경얼기는 첫째부터 넷째 목신경의 앞가지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대표적으로 가로막신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막신경이 가로막에 분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팔신경얼기의 경우는 다섯째 목신경부터 첫째 가슴신경의 앞가지에 의해서 형성되고, 대표적인 팔신경얼기의 가지가 근육피부신경부터 자신경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위팔 근육, 아래팔 근육, 손 근육 할 때 오지게 외우는 게 이 근육들의 지배하는 신경으로 뭐 근육, 피부신경, 노신경, 자신경, 정중신경 이런 거 막 외우지 않습니까? 다 팔신경얼기에서 나온 신경가지들입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팔신경얼기 부분을 실물과 가깝게 표현한 그림이고요. 요거는 좀 단순하게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C5부터 T1 이 다름 아니라 이제 팔신경얼기를 이루게 되는 신경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허리신경얼기 볼게요. 12째 가슴신경부터 넷째 허리신경의 앞가지에 의해서 형성되고, 다 기억하면 사실은 좋죠. 엉덩 아랫배 신경부터 가쪽 넙다리 피부신경까지 전부 다 기억하면 당연히 더 좋은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넙다리 신경이랑 폐쇄신경입니다. 얘들이 허리신경얼기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엉치신경얼기는 넷째 허리신경부터 넷째 엉치신경의 앞가지에 의해서 나오고요. 위볼기신경, 아래볼기신경, 궁둥신경, 정강신경, 온종아리신경이 엉치신경얼기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신경가지입니다. 척수신경까지 다 말씀드렸고, 자율신경계통 해볼게요. 자, 자율신경계통에서 뭘 자율신경이라고 얘기하는지부터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모든 운동신경은 몸운동신경하고 내장운동신경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장운동신경은 모든 장기의 민문이 근육, 민문이 근육은 우리 의지로 조절할 수가 없지요. 민문이 근육, 그 다음에 샘, 그리고 심장 근육, 심장 근육도 우리 의지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문이 근육이나 심장 근육은 불수의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분포한대요, 내장운동신경은. 그래서 직접 우리 의지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서 자율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자율신경은 어찌되었건 무슨 신경이에요? 그렇죠, 운동신경이죠. 민문이 근육, 샘, 그 다음에 심장 근육에 분포한다. 이 샘 주변에도 내분비샘 있잖아요. 내분비샘. 그런 샘 말고 보통 침샘, 땀샘처럼 분비관이 있어가지고 분비관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물질을 분비하는 그런 형태의 분비샘들 있잖아요. 그런 분비샘들에는 그 주변에 민문이 근육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즉, 이 자율신경은 다 근육에 분포한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 근육이 뼈대 근육이 아니라 우리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근육인 겁니다. 근육에 분포하니까, 근육을 지배하니까 운동신경인 거죠. 앞에서 모든 운동신경은 몸운동신경이랑 내장운동신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는데, 뼈대 근육에 분포하는 몸운동신경 세포는 세포체가 중추신경계통 내에 있고, 하나의 신경세포가 직접 뼈대 근육에 분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운동신경이에요. 그리고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것도 운동신경입니다. 어디를 지배하고 있는지 보니까 이 빨간색 운동신경은 뼈대 근육을 지배하고 있네요. 요거는 이제 몸운동신경세포라고 볼 수 있고, 몸운동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몸운동신경세포는 세포체가 중추신경계통 내에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 척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척수의 회색질 부분이잖아요.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 운동신경, 몸운동신경세포의 세포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운동신경 세포체가 어디 있어요? 척수의 회색질에 있잖아요. 척수는 중추신경계니까 당연히 이 운동신경 세포체가 중추신경계 내에 있다라고 하는 말도 맞는 말이죠. 몸 운동신경세포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몸 운동신경세포는 세포체가 중추신경계 내에 있고,
그 중추신경계에서 뼈대 근육으로 직접 연결된다라고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율신경의 경우는 두 신경세포가 신경절에서 연접을 통해서 민무늬 근육, 샘, 심장 근육에 분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체가 중추신경계 내에 있는 세포를 신경절 이전 신경세포, 세포체가 신경절 내에 있는 세포를 신경절 이후 신경세포라고 합니다. 여기 녹색으로 표시한 신경들이 다 자율신경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몸 운동신경 같은 경우는 하나의 운동신경세포가 뼈대 근육에 직접 분포하는 형태지 않습니까? 근데 자율신경의 경우는 신경세포가 두 개입니다. 두 개. 여기 보시면 척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2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신경절 부분에 이어지는 신경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신경절에서 시작해가지고 민무늬 근육에 이어지는 신경이 하나 있고, 신경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앞쪽에 있는 신경을 신경절 이전 신경세포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민무늬 근육 또는 샘 또는 심장 근육에 분포하는 신경을 신경절 이후 신경세포 이렇게 부릅니다. 앞에 설명에는 뭐라고 표현을 해뒀냐면, 신경절 이전 신경세포의 세포체는 중추신경계 내에 있다라고 했거든요. 즉 신경절 이전 신경세포의 세포체 부분이 여기인데, 이 신경세포의 세포체는 척수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절 이전 신경세포의 세포체는 중추신경계 내에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됐고, 신경절 이후 신경세포의 세포체는 신경절에 있죠. 앞에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한 번만 더 짚고 가자면, 자, 세포체가 중추신경계 내에 있는 세포를 신경절 이전 신경세포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세포체가 신경절 내에 있는 세포를 신경절 이후 신경세포라고 부른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자율신경계통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교감신경계는 첫째 가슴 분절부터 둘째 또는 셋째 허리 분절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아래쪽으로 길게 쭉 늘어져 있는 게 다름 아니라 척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T1, L3라고 적혀 있는 건 이제 척수 분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은 T1부터 L3 그 사이에 있는 척수로부터 나온다 라고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교감신경계는 첫째 가슴 분절에서 둘째 또는 셋째 허리 분절 사이에서 일어난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교감신경계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또 정리가 필요한 내용 보니까, 신경절 이전 신경세포는 짧고 길이가, 그 다음에 신경절 이후 신경세포는 깁니다. 그 다음에 신경절 이전 신경세포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고, 신경절 이후 신경세포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 무조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교감신경계의 단순 구조를 지금 보고 계신데, 앞에서 교감신경은 T1, 즉 가슴 분절 하고, 그 다음에 L2 또는 L3, 즉 둘째 또는 셋째 허리 분절 그 사이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신경절 이전 신경세포랑 신경절 이후 신경세포가 연접을 해가지고 심장 근육 또는 민무늬 근육을 이제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신경세포가 신경절 이후 신경세포보다 짧다고 했죠. 이 그림상으로도 어떤 게 짧고 긴지 구분이 됩니다. 자, 신경절 이전 신경세포의 세포체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는 거예요? 지금 그림상에도 척수에 신경절 이전 신경세포의 세포체가 위치하고 있잖아요. 신경절 이후 신경세포의 세포체는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신경절에 있다고 할 수 있죠. 교감신경 정리했으니까 부교감신경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부교감신경계는 뇌신경하고 둘째에서 넷째 엉치 분절에서 일어난대요. 3, 7, 9, 10번 뇌신경에서 일어나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S2부터 S4까지 그 분절 사이에서 또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을 뭐라고도 부르냐면은 뇌엉치신경 이렇게도 부릅니다. 교감신경은 가슴신경에서 허리신경 사이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감신경은 가슴 허리신경 이렇게도 부르고요. 자, 부교감신경 또 중요한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경절 이전 신경세포는 길고 신경절 이후 신경세포는 짧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경절 이전 신경세포하고 신경절 이후 신경세포 모두 신경 전달 물질로 아세틸콜린을 분비한대요.
그 다음에 이 표는 국시에서 2번은 물어본 적이 있고요. 이 표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도 빠질 것 없이 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표에서 부교감 신경에서 점만 찍혀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땀샘이나 털샘근이나 말초 혈관의 경우는 교감 신경의 흥분에 의해서 나타나는 반응은 있지만 부교감 신경의 흥분에 의해서 나타나는 반응은 따로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신경계통, 척수하고 말초신경계통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